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우리 아이의 공부 역량을 키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의 공부 역량을 키우는 학습법으로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서하면 부모님들 관심이 많으시죠? 네, 내 아이가 정말 책을 재미있게 읽고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들이 책을 읽도록 지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오랜 경험 동안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성적도 좋은 경우는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성적과 책 읽기는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성적이나 공부에 상관없더라도 독서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능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부터 초등학교 과정에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고 부모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독서가 중요한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독서를 좋아하거나 책 읽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지내는 아이들은 최근 들어서 더 보기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너무 바쁜 거죠. 그래서 책 읽기 중요하고 책은 이래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 1학년조차도 학교 공부가 끝나고 방과 수업하랴, 학원 다니랴, 운동하랴, 친구들이랑 놀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책 읽기 과제라도 꾸준히 내어준다면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지기도 하는데요. 그건 선생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끌어 주어야 되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내 아이에게 맞는 독서 습관이 길러지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이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 하나 더 다니는 것보다는 독서할 수 있는 시간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도록 적으로 여유를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책 읽는 습관을 늘 보여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림자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가르쳐지지는 않지만 보고 배우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죠. 독서도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는 책 읽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방에 가서 책 읽으라고 하고 부모님께서는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 아이는 책 읽는 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이번 기회에 내 아이가 독서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만이라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틈나는 대로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나누도록 했으면 합니다.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이제 내 아이의 독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아이의 도서 선택은 어떻게 해야지 내 아이가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네, 아이가 좋아하는 흥미를 가지는 소재나 주제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습관이 만들어졌다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책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곤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놀잇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특별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골라서 주고 읽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에 흥미도 있기 때문에 책 읽는 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고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이라도 읽을 수 있으면서 책에 흠뻑 빠져들게 된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읽어줄 수 있을 만큼 읽어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아기 때는 우리나라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어주시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성장하고 글을 읽으면, 글을 알게 되면 부모님께서 읽어주는 것에 등한시하고 아이 몫으로 맡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1학년이 되어도 저학년인 경우는 부모님께 읽어달라고 아이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책 읽는 속도하고 이해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버겁다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고 아이가 좀 더 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책을 읽어주시면 이해력도 넓혀지지만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교감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많이 있죠. 그림을 보거나 글 속에 나오는 배경 지식도 설명해 준다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폭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책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도 매일 한 번씩 들려서 한 권이라도 빌려서 오게 된다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구경하면서 책의 호기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한 권 정도 읽고 오고 다시 반납하고 다시 들려오거나 하면 아이들이 도서관은 아주 친숙한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겠죠.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 도서관, 서점에 가서 책을 아이들이 고르게 하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한다면 훨씬 더 책에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된답니다. 제가 예전에 영재발굴단에서 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아버님께서는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도서관 근처로 이사가를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놀고 도서관에서 라면도 먹고 도서관에 가서 배드민턴도 치고 그러다가 도서관을 한번 휙 둘러보면서 몇 차례 도서관에서 친숙해진 다음 아이가 조금 더 책에 관심이 보여지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와서 읽기 시작하고 시간이 나고 틈만 나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읽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영재성을 보이면서 학습에도 뛰어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의 위력이 엄청 크다는 게 느껴지는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아이가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된다는 것은 더욱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도서관 근처에서 운동하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간식도 먹고 한다면 책이 공부라는 생각보다는 놀이,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친밀감이 생겨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도서관, 서점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는요, 독서 편식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내 아이가 있는 책만 읽어요. 비행기에 관해서 관심이 있다면 비행기 책만 읽으려고 그래요. 또 판타지 소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만 읽으려고 해요. 골고루 읽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면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편식은 결코 걱정할 부분이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책을 읽다 보면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 읽게 되고요. 여러 권 읽게 되다 보면 그 분야의 깊이나 범위도 넓어져서 정말 아이의 역량이 키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한 분야만 꾸준히 읽는 아이들은 다음번에는 또 다른 관심사로 옮겨가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새로 생긴 관심사를 이렇게 폭넓게 깊게 책을 읽는 습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책을 너무 많이 반복해서 읽는 경우도 부모님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아이의 독서 습관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한 번 읽고 글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쓸 것이 없다고 하는데요. 두세 번 읽고 쓰라 그러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걸 쉬워합니다. 근데 10번 이상 읽고 정말 20번 그 이상을 읽는다면 아이들 머릿속에는 책의 내용이 송두리째 들어가서 글쓰기 공부를 특별히 하지 않았는데도 글을 쓰느라고 정신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겠죠. 반복 독서를 하는 경우는 유명한 석학들이 많이 하는 독서법이라서 유명해지기도 했는데요. 내 아이가 반복적으로 읽다
있다면 그 책이 정말 너덜너덜해지더라도 고이 모셔서 자랑스러운 공간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최고 사랑하는 책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서 전시해 놓는 것도 좋고요. 아이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읽었던 거는 나중에 뭐 대학을 가거나 할 때 자소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독을 하는 게 좋은가, 정독을 하는 게 좋은가,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는 것과 한 책을 꾸준히 읽는 것, 그건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관심사를 가지고 책을 즐겨 읽도록 다독하는 습관도 아이의 독서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뭐 독후 활동으로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된다면 정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다독을 하느냐 정독을 하느냐 그때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아이의 독서 능력은 어느 것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책을 읽겠다고 빨리 읽으면서 막 책장을 넘기고 대충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한 권을 읽더라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천천히 읽으면서 책 속의 내용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조금 더 천천히 읽을 수 있도록 재촉하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읽는 아이들은 사실은 이해도 하기 전에 책장을 넘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책을 읽고 나서 내용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빨리 읽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확하게 읽고 책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알 수 있을 만큼 속도로 읽게 아이들이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될까 또 고민이 되실 건데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은 그림책이 대부분이고요. 2학년 넘어가면 이제 글밥이 조금 있는 그림이 적게 들어가는 책들이 이제 등장해서 서서히 동화책으로 읽기 시작하는데 중학년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이제 책 읽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글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책이 또 지겹고 재미없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학년을 불문하고 내 아이가 독서하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았더라면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3학년이라서 그림책은 안 돼. 5학년이라서 그림책은 안 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요. 내 아이가 여러 단계의 책을 제시해 놓고 선택하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고하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그리 많은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게 책을 읽어서 책이 어렵고 지루하다고 느끼면서 책을 손에서 놓는 것보다는 쉽고 재미있고 또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훨씬 좋으니까요. 난이도 높은 책을 우리 아이가 읽는다고 보여주는 거에 급급해 하기보다는 내 아이에게 정말 꼭 맞는 책 읽기가 되도록 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선택하라고 열어두었을 때는 어려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쉬운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 아이는 그만큼 자기가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꾸준히 그날 다 읽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서 책을 읽어내도록 지켜보시는 것이 좋고요. 매일매일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거에 초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준 높은 책을 읽으면 무조건 좋다고 여기는 분도 많은데요. 학년 불문하고요. 중학년이든지 고학년이든지 그림책은 안 되고 뭐 글이 많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중학년이어도 글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서 두꺼운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고학년이라도 책 읽기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쉬운 책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시작하더라도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즐겁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독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책을 읽고 책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메모를 하거나 그 다음에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이해하게 해보고 의사소통하는 경우도 아주 좋습니다. 1학년 정도라면 자기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책을 읽고 느낌이 어땠어? 어느 부분이 좋았어? 누가 마음에 들었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분명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 생각을 표출하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책 속에 있는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한번 써보거나 마음에 드는 장면을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학년 가거나 고학년 가는 경우 이제 부모님께서 책을 읽고 많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적극적으로 부모님께서 아이가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을 나누는 것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력도 떨어지지만 1학년 정도 되면 자기의 인지력이 조금 더 키워지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이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를 하도록 끌어가는데 아이가 정말 이야기하는 것이 보잘것없고 하찮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했더라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길러지고 아이의 공부 역량이 길러지는 계기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한데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면서 부모님이 가르쳐 주려고 든다면 아이는 주체성이 사라지고 부모님이 잔소리나 부모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거나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 스스로가 꺼리낌 없이 자기 생각을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나타낼 때 정말 아이가 이야기를 정말 잘해줘서 고맙구나. 너의 생각은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격려해주면서 아이가 생각을 끌어내는데 주저없이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결국은 하브루타 방법인데요. 부모님이 아이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이가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면서 부모님이 답변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질문을 만든다는 것은 책을 읽는 단계에서 한 단계 높아지면서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사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들면서 또 질문을 만들어야 한다면 책을 읽는 동안 훨씬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독서가 공부 역량을 키워진다는 것은 책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정답을 알아내는 공부, 그죠? 교과학습에서 많이 하는 공부인데요. 독서야말로 정답을 알아내는 공부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사고력이나 아이의 능력을 키우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정답만 익히는 공부를 해서는 아이의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겠죠. 책을 열심히 읽고 즐겁게 읽으면서 책 속의 바다에 빠져서 낄낄대면서 흥미있게 책을 읽는 과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된답니다. 책 읽기가 또 하나의 공부가 된다면 결코 아이는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놀이고 즐거운 시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만 아이는 행복하게 책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아이하고 더 심층적으로 책 내용을 논할 수 있도록 책을 읽도록 하는데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고 아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중학년이 넘어가면 글 내용이 200페이지 이상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와 똑같은 책을 마련해서 아이하고 함께 독서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성장하는데 부모님도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공부하고 아이도 책을 통해서 함께 성장한다면 아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은 반드시 길러진다고 봅니다. 오늘은 아이의 공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초등학교만이라도 우리 아이가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책과 함께 생활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책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독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